예, 화면 보이시죠? 예,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허연숙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융복합 과제는 지금 2차년도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 목표는 확장형 리빙랩을 통해서 노인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노인 복지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군산대학교와 청주대 교수님 2분, 그리고 건축공학 전공인 저하고 인천대에 계시는 구충환 교수님, 그리고 주거 환경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 교수님, 이렇게 5팀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의 이제 첫 시작점은 이제 보통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 복지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기기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구입하는 것들은 이미 사물 인터넷 기술이 탑재되어져서 본인들이 원하면 뭐 이게 인터페이스에 이제 통합해서 하는 식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제 노인 주거 복지에 적합한 기기 세트는 어떤 것이 있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은 아직 부재한 상태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뭐 응급 상황 알림 서비스 같은 이런 이제 스마트홈 기술의 아주 제한적인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 서비스를 이제 복지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응급 상황을 이제 대비하는 그런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개인 생활 패턴 아니면 생체 신호 뭐 이런 것 같은 조금 더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 관리 혹은 이제 복지 서비스 기술은 사실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홈 기술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층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그래서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주요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는 실내 환경 혹은 뭐 기기 제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스마트홈 기술을 보다 확장해서 노인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사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노인층이 원하는 게 니즈가 뭐고 그리고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이해가 필요했고 그게 이런 융복합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욕구를 이제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주거 및 복지 분야의 이제 인문학적 연구를 이제 보면 이미 노년기의 주거 공간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가 되어서 이미 주수잔나 이제 박사님께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현재 뭐 케어 안심 주택과 같은 노인이 이제 평소에 사는 곳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제 누리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막 정책적으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뭐 정책적, 행정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편이라든지 주거의 물리적 개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것과 물리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제 사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연구 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활용하는 거는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저희는 2가지 측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센서를 실제로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걸 이제 저희는 IoT 기반 리빙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홈 케어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빙랩, 이제 참여자들, 노인 사용자, 그래서 전문가, 그래서 보건기관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과 이제 사용자가 같이 논의를 하는 사회 참여형 리빙랩을 통해서 혁신적인 노인형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이 두 가지를 최종 연구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저희 이제 연구는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복지를 연구하시는 이제 연구팀에서 그 사회 참여형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노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이제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한양대에서는 이제 IoT, 이 한양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융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IoT 리빙랩도 활용하고 또 노인자분들과 실제로 이제 포커스 그룹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센서 기반 노인 사용자 생활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노인분들이 인지하는지 이제 이런 파트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맡은 이제 고려대 파트 C 파트는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합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 사용자분들께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이제 저희 작업할 때는 경기대에 계셨고 지금은 인천대에 계신 이제 교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서 이제 목표,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파트 A는 이제 생활 실험실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 주거 복지 서비스 모형을 설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노인 주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를 이제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달성한 연구 성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게 항상 연구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문헌 고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연구 동향 및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언을 하고 그게 지금 노인복지 연구의 이제 논문으로 게재가 된 상태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활 실험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 어떠한 논의점이 이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구축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속칭 스마트 노인 주거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빙랩으로 해서 김제시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센터 를 이제 리빙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게 노인복지 학교도 있고, 노인 학교도 있고, 또 노인들이 실제로 주거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과 또 실제 노인분들을 동시에 이제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참여 노인분이 9분이 계시고, 이제 김제시의 노인복지 관계자 5분, 그래서 노인 돌봄 제공자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노인분들의 니즈,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제 생활 실험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개념은 있지만 뭔가 검증된 프로세스는 없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게 의도는 너무 좋지만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인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자 이제 국내 리빙랩 사례도 검토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하는 이 생활 실험실 운영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영구적으로도 고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실험실 외에도 이게 생활실험실은 조금 더 심층 있는 논의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인원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의견을 얻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전국의 독거노인 500분 정도를 더 추가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얻은 논의사항들, 그래서 종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관련 기술 제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한양대가 맡은 파트고요. 여기는 이제 노인 사용자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얻기 위한 통합 센서 세트를 구축을 하고 이 리빙랩에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링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 측정을 위해서 비콘이라는 이제 센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이 안에서 주거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때 이야기하는 뭐 심박수, 걸음수, 뭐 수면 지수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 패턴을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센서는 다 설치가 되어져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구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노인분들에게는 생소한 센서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고 나서 이런 이제 센서들에 대해서 노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얻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인식 및 반응 조사를 하고 이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노인 친화적 스마트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결과는 1차적으로 국제 SCI 저널에 게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파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학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거 환경 제어, 하나는 이제 건강 관리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생활 프로파일링 데이터는 이제 수집 단계이기 때문에 그 파트는 3차년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이제 주거 환경 제어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자체에 이제 저희가 막 맘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인트루전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 리빙랩 그 유닛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버추얼 투입 모델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 제어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한 것을 이제 평가하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버추얼 투입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홈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조차도 다 중앙식이어서 이제 그 가정용 기기가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에 보내면 그 중앙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제어 시그널을 주는 이런 식의 중앙형인데 그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생활 보호 차원도 있고 보안적인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앙식이 아닌 분산형의 제어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중앙식이 아닌 이제 분산형이 되다 보면 훨씬 더 이 시스템이 가벼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기술의 개발은 뭐 정확성보다는 얼마나 이거를 가볍게 만들어서 분산형으로 해서 뭔가 작은 시스템 안에 탑재가 가능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목표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방법론은 이제 개발을 한 상태이고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3차년도에는 이제 실제 리빙랩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될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인천대에서 맡아주고 있고요. 이 이제 통합 플랫폼이 기존의 이제 플랫폼과의 큰 차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형이 아닌 분산형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원웨이의 이제 플랫폼이 아닌 양방향으로 해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또 그 노인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인터페이스로 해서 글만 그 정보만 받는 게 아닌 다른 식으로 어떻게 양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형이 가능한 거는 이제 요즘 많이 아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분산형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팀은 이제 뭐 온열 환경, 공기질 센서, 에너지 센서, 스마트 월 스위치 이런 이제 통합형 환경 센서 세트를 구축을 했고, 엣지 컴퓨팅과 이제 통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이미 다 이제 실험실 안에서 검증이 된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융복합 연구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리빙랩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대시보드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 설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을 한 거는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기술 개발,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의견을 이제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연이 된 부분이 많아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근데 아직 이제 2000년도가 반 이상은 갔지만 아직 남아 있고 3000년도도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 듣고 그걸 반영해서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뭔가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복지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홈 기술과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통합된 이런 복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이제 연구 과제의 목표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